네, 다음은 템파베이 버커니였습니다. 지난 시즌 10승 7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탈락을 하고 말았던 템파베이였고 지구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 이후에 슈퍼볼 우승까지 만들어냈었던 2020 시즌 이후로 4년 연속 지구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워싱턴의 돌풍에 희생양이 되면서 결국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는 탈락을 하고 말았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수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코치진의 변화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이제 음, 베이커 메이필드의 커리어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러싱 공격의 또 개선을 주도했었던 이 리암 코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잭슨빌 제기어스의 감독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그 자리에 좀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드 볼스 감독 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이제 수비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가 좀 관건이었으나 일단은 이제 여러 후보자들과 면접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내부 승격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음. 시즌 팀의 패스게임 코디네이터였던 조시 그리자드라는 인물이 이제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됐습니다. 뭐 리암 코엔이 떠나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이제 오펜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원을 좀 습격을 시키자라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으로 보이고요. 지난 시즌에 좋았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쿼터백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뭐 지난 시즌에 맺었던 이 베이커 메이필드와의 3년 1억 달러 계약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뭐 꽤나 가성비 좋은 그런 계약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메이필드가 이제 지난 시즌에 17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서 4,500야드를 넘겼고 뭐 패스 성공률도 70%를 넘겼고 뭐 41개의 터치다운에 16개 인터셉션. 그래서 패스 레이팅이 106.8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과거에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에 좀 부진했던 뭐 그런 이미지를 좀 여전히 갖고 있어서 약간의 음, 저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 시즌 퍼포먼스만 보면 탑 10 안에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퍼포먼스를 음.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백업 쿼터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팀에 있던 이 카일 트라스크와 1년 계약 연장을 통해서 뭐큰 변화 없이 이런 구성을 마쳤습니다. 러닝백 쪽은 지난 시즌 4라운드 픽으로 이제 입단을 한 이후에 정말 기대도 하지 않던 그런 활약을 보여줬었던 버키 어빙이 여전히 주전을 맡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2023 시즌까지 주전 역할을 했었던 라시아드 화이트가 올해도 원투펀치를 이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 러싱 공격으로 보면 러싱 시도당 전진 야드 3위, 그다음에 전체 러싱 야드 4위.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강력한 러싱 공격을 만들어냈었죠. 근데 이제 변수가 있다면 라시아드 화이트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보면 화이트에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이게 또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 기회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FA를 앞두고 이제 FA 로이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또 역으로 효과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어떤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가 어, 실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력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한데, 어떤 쪽으로 가게 될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조금 우려되는 거는 결국 그거라고 봐야겠죠. 이 라시아드 화이트가 확고한 넘버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면 이제 넘버 투에 지금 더 가까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기회 안에서 그럼 내가 지금 기회가 많지 않은데 왔을 때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이 다른 그 예비 FA 좀 주전급 선수들보다는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화이트에게는 부담 혹은 좀 경기력이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시아드 화이트의 이 공격 시도 횟수를 보면 2023년에 272회에서 2024 시즌 144회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음. 가까이 러싱 시도가 줄어들었고
러신 시도당 전진 야드 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3.6야드에서 4.3야드로 좋아졌지만 뭐 누적 기록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음. 이러한 부분들이 라시아드 화이트의 좀 조급함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뭐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리시버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여전히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이 그대로 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새로운 리시버를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 에반스도 크리스 가딘도 두 선수 모두 이제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를 수혈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에 데뷔 후 11년 연속 1000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좀 번지한 모습을 보여줬던 데 반해서, 크리스 가딘이 이제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7경기 출장에 그쳤잖아요. 근데 이제 또 FA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팀들과의 경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가딘을 좀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연평균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이제 계약을 제시를 했었다고 하는데, 가딘이 결국 친정팀에 남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음. 3년 6,6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팀에 남았고, 이게 어쨌든 본인도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사실 옛날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아니잖아요. 선수들에게 더 이상 매력이 있는 팀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연봉에서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본인이 지금 그 생활 반경이라던가 이런 환경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게 본인에게 더 이득이었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벅스라는 팀, 그다음에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이제 쿼터백에 대한 뭐 애정과 신뢰도 있었다고 하고 따뜻한 템파베이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내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선수들도 다 한 명의 인간이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들이기 때문에 뭐 음.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뭐 저희도 이제 뭐 동네나 뭐 입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잖아요. 뭐 아, 그렇죠. 연봉도 직주 근접 중요해요. 네, 네. 중요하지만 뭐 우리 집과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뭐 음. 그 사무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또 고려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도 음. 그러한데 이 풋볼 선수들도 가끔 이런 이제 이유들로 뭐 이적을 하거나 이적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가딘도 결국에는 이제 팀에 잔류를 하게 됐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9번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 출신의 리시버 에메카 에그부카라는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어요. 이게 뭐 다른 포지션에 좀 아쉬움이 있는 그 벅스의 상황을 고려를 하면 지금 에반스랑 가딘이 있는 상황에서 에그부카까지 뽑는 게 좀 중복 투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 올 시즌 끝나면 에반스가 FA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맞고 지금 뭐 가딘도 그렇고 에반스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선수 모두 베테랑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의 존재가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그 벅스의 강점은 또 이 리시버를 필두로 하는 스킬 플레이어 쪽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강점을 강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선으로 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뛰어난 라우트 러닝 능력, 그다음 이제 타이트 윈도우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볼을 따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유형의 리시버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 프레임이 좀 얇기 때문에 프로에서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반스와 가딘이라는 좀 훌륭한 선배들의 우산을 쓰고 좀 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있으니까 에그부카도 이제 아마 올해 좀 어, 직접 부딪혀 보고 약간 이제 뭐 증량에 대한 뭐 고민을 해본다던가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타이텐드랑 오라이는 이제 지난 시즌 주전 그대로 갑니다. 케이드 오튼이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선수 본인도 그렇고 팀에게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적은 프레셔 허용률을 기록했었던 오라인이 역시나 이 트리스탄 워프를 중심으로 다단한 호흡을 자랑을 하고 있죠. 올 시즌도 이제 주전 멤버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뭐 오프 시즌 평가에서 리그 최상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오라인이고 시즌 전에 이제 레프트 가드 벤 브래드슨이 이제 FA로 풀렸었죠. 예, 근데
이 3년 2,200만 달러를 주고 재계약을 맺는 데 성공을 하면서 주전 전원을 지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베커 메이필드가 커리어 통산 내내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라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건 메이필드의 올 시즌 성적 유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옮겨가 보면 이 토드 볼스가 감독 겸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 3, 4 디펜스에서 1선, 그러니까 3을 담당하고 있는 3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비타베아라던가 음, 22년 2라운드에 뽑은 로건 홀, 그다음에 23년 1라운드에 뽑은 칼라이자 켄시. 이 3명의 선수가 이제 20개의 색을 합작을 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큰 변화를 가져갈 필요성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음. 대신에 이제 2선에서의 약간 변화들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조 트라이언 쇼잉카 그리고 케이지 브리 선수가 FA로 떠났는데 이게 뭐 글쎄요 큰 공백으로 잘 안 느껴지죠. 대신에 이제 지난 시즌에 제츠에서 홀더 이슈 있었던 이 하산 레딕 선수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1,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하산 레딕을 영입을 했고 2020 시즌부터 이제 4년 연속 두 자릿수 색을 하산 레딕의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츠에서 이제 홀드아웃을 하면서 프리시즌 훈련을 충실히 소화하지 못했고 결국 시즌 중반에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2023 시즌까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1년 1,400만 달러 계약은 완전 염가죠.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홀드아웃을 했다가 돌아온 선수 중에 기량을 회복한 선수가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풋볼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좀 망가진 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신적인 뭐 피로감, 뭐 여러 데미지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계약 문제가 해소가 됐다고 해서 기계처럼 그러면 다시 그냥 뭐 1년 전으로 돌아갈게. 뭐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하산 레딕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되고 KJ 음. 브릿의 공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베테랑 앤서니 워커 주니어와 1년 계약을 통해서 좀 메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에서는 그 템파베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었던 이 조던 화이트헤드의 그 옵션을 팀이 갖고 있었어요. 팀 옵션이 있었는데 이제 벅스가 이 팀 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조던 화이트헤드와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뭐 주전 선수들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FA 시장에서도 세컨더리 쪽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53번으로 뽑았던 이 노르데임 출신의 코너백 벤자민 모리슨에 대해서만 네,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선수가 이제 그 벅스의 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벅스가 지난 시즌 팀 인터셉션이 총 7개에 불과할 정도로 어, 수비 쪽에서의 어떤 그 플레이메이킹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리슨이 이제 2022년에 6개, 23년에 3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제 본인이 볼을 추적하고 마지막에 캐치를 해내는 그런 볼 스킬이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피지컬,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더 슬롯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였다라는 평가를 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예, 지난 시즌에 부족했던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도 2라운드 후반까지 내려온 이유가 있겠죠. 역시나 이제 부상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엉덩이 부상, 그다음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6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팀들이 이 모리슨을 좀 높은 순번에 뽑는데 좀 리스크를 느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 대비 드래프트 순번이 많이 밀렸죠. 그래서 부상 관리만 잘 될 수 있다면 템파베이의 세컨더리를 또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자원으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지구 우승이 가장 유력한 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만큼 약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이 팀이 갖고 있었던 강점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뭐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거죠. 플레이오프에 나갔을 때 다른 지구 팀들을 상대로 어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구 내는 당연하고 이제 컨퍼런스 전체로 보더라도 꽤나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벅스가 NFC 탑 2에 든다라는 뭐 상상을 해보면 그거는 좀 아직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시즌을 치러 가면서 좀 더 자신들을 증명하고 경쟁력을 더 높여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톰 브레이디가 이제 팀을 떠난 이후에 사실은 좀 침체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거의 침체기 없이 계속해서 지금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해야 음,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람의 음, 욕심은 원래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지구 우승에 대한 좀 예상이 가능한 시점에서는 또 그 이상을 또 바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음. 템파베이와 베이커 메이필드가 올해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NFC 남부지구 네 팀까지 절반 왔어요.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AFC 북부지구 네 팀에 대한 얘기를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